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술과 대중문화윤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역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이건 그냥 뻔한 얘기고요. 자, 먼저 배우는 게 이제 도덕주의라는 걸 배웁니다. 뒤에는 이제 심미주의라는 걸 배울 텐데, 자, 도덕주의가 뭐냐면은, 자, 도덕주의. 자, 예술이라는 것은 어때야 된다? 예술이라는 것은 자,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해서 사람들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과 사회의 도덕성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게 도덕주의 예술입니다. 사람들과 사회의 도덕성에 기여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도덕주의 예술론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술이란 거는 예술 자체만의 가치, 이걸 넘어서서 그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게 도덕주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 예술의 특징은 참여예술을 주장해요. 그래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도덕주의적 관점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어떤 영향력도 고려해야 되고 그것이 사회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도덕주의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 있어요. 공자나 칸트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술 파트에서 인물을 외우시는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도덕주의거나 심미주의거나 그냥 요 정도 아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면, 훌륭한 덕을 지닌 사람의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되고, 예술이라는 것은 용기와 절제를 모방해야 되고, 역시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술이 가진 어떤 사회적 의미, 도덕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도덕주의의 입장입니다. 톨스토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톨스토이 뭐라 그러냐면, 예술 작품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서 결정된다. 선을 추구한 예술이 참된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자, 한 개 보시면 자꾸 도덕을 가지고 예술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술의 자율성을 좀 침해하게 되고, 미적 요소들을 조금 더 가볍게, 미적 요소도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가볍게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덕주의도 당연히 아름다움 추구해요. 또 아름다움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도덕성 이런 걸 너무 중시하다 보면 예술의 본질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경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심미주의는 그 반대로 예술이란 것은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향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미주의의 특징은 순수 예술론. 예술은 예술 그 자체만 위해서 존재한다. 어떤 다른 사회적 기여,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지상주의, 예술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예술은 오로지 예술 자체만 위한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된다. 예술은 절대적 자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인간들이 가지는 그런 도덕성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가치 판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자, 대표자 이제 와일건하고 스핀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외우실 건 없습니다. 자, 와일드는 뭐라 그랬냐면, 자, 어떤 예술가도 동정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자, 예술가에게 동정심이란 용서할 수 없는 매너리즘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감정이입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정심 이런 거는 예술가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다. 그냥 자기 어떤 창의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와일드. 자, 스핀건. 이 말은 되게 유명한 말이죠.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삼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다. 예술에 대해서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에 심미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문제 출제도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예술과 윤리의 상호 관련성. 자, 칸트나 공자가 나오는데 둘 다 이제 도덕주의적 관점이죠. 한번 볼게요. 자, 칸트. 미와 선은 형식 유사함으로 미는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그래서 아름다움과 도덕은 서로 뭐 돼 있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칸트는 이제 진선미, 진리와 선, 도덕과 아름다움이 서로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술과 도덕은 별개의 영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통한다. 그래서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예술을 보고 있구나. 이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공자 선생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는 시에서 일으키고 예에서 서며 악에서 인정된다. 예와 악을 중시하죠. 예는 뭡니까? 도덕적인 것이죠. 악은 뭐예요? 예술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은 예에서 서며 악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역시 예술이 가지는 어떤 도덕성 고양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술을 상품처럼 사고 파는 것을 예술의 상업화라고 합니다. 장점 보시면 다양한 분야 예술이 발달할 수 있고 창작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단점을 보면 상품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뭐 예술가들의 어떤 자유로운 그 창작 열기를 반영하기보다 어떤 사람들이 꽤 많이 팔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관점을 두기 때문에 예술가의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예술적 수준이 높은 것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람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작품에 치중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적 저하가 좀 일어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고 예술의 본질을 인식하고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뭐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되시는 내용입니다. 역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자,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별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자, 대중문화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고 상업성이 강하고 대중이 예술 향유하고 또 소비한 주체가 됩니다. 대중 내 긍정적 측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가 있어가지고 문화의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마시는 콜라나 대통령께서 마시는 콜라는 다 대부분 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드시겠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대중음악, 대중문화라는 거죠. 제가 듣는 음악이나 뭐 우리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나 우리 대통령께서 듣는 음악이나, 물론 장르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진입 장벽은 거의 없죠. 대중문화에 대한 이야기. 자, 대중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 부정적 측면은 고발하는 역할도 가능하며 대중의 의지를 표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대중들이 누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귀족 문화, 서민 문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대중문화로서 국민 대다수가 공통으로 누리는 문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향상된다라는 어떤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관련된 근데 윤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떤 비판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지나친 상업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내용과 가치가 정신적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너무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것만 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뭐 이것도 외우실 건 없고 그냥 입장만 한번 봐두면, 자,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추구하면서 획일화된 문화상품, 대중들에게 어떤 판매될 수 있는 획일화된 문화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한다. 그래서 대중의 사유 가능성,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뭐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 선정성이라는 건 자극적인 걸 말하는 거죠. 폭력성은 역시 뭐 말 그대로 폭력. 그래가지고 대중문화라는 것이 이제 판매를 위해서 많이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좀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옹호하는 입장은 보면, 자,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스트레스나 성적 욕구, 감정들을 해소시켜주니까 긍정적이다. 오히려 실제 범죄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 같은 경우는 폭력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권선징악 수단으로 정당화해가지고 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선정적 장면의 경우, 뭐 야한 장면 이런 거죠. 사람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그냥 읽어보시면 크게 역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이제 문화의 자본 종속 문제. 요새 뭐 보면은
영화 산업만 봐도 대규모 자본이 다 결합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대규모 자본의 어떤 입장을 거스르는 컨텐츠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밑으로 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학과 관련된 개념 설명을 쭉 드렸는데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장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고 문제 풀이할 때는 독해형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입장들이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후에 풀어주시면 아주 어려움 없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문제입니다. 자, 예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좀 볼게요. 자, 예술 작품에 대한 기술적 복제는 자, 그냥 꼼꼼히 읽어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공적인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자, 예술 작품을 기술적 복제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그림 같은 거 그냥 사진 찍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공적인 어떤 손으로 하는 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니며 기존 작품의 존속에는 아무런 손상도 입히지 않는다. 이해되죠? 뭐 어떤 모나리자 이 그림이 있는데 그걸 그냥 사진으로 찍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원본에는 아무 손상도 끼치지 않고 거의 뭐 똑같은 형태, 똑같은 어떤 그 작품을 거의 복사해낼 수가 있죠. 이런 복제 가능성의 시대에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위축된다. 좋아, 이 아우라라는 표현. 여러분, 이 아우라라는 표현 우리는 최근에 이럴 때 쓰죠. 너무 예쁘거나 너무 잘생긴 사람 보면 후광이 비친다, 아우라가 비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아우라라는 말은 원래 예술 작품에 쓰던 말이에요. 어떤 예술 작품이 가지는 포스, 힘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그런 작품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오금이 지려가지고 막 땅바닥에 턱 쓰러지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 예술 작품이 가진 그 힘에 눌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최근에 우리가 뭐 어떤 대단한 예술 작품을 본다거나 했을 때 막 다리에 힘이 풀려 막 쓰러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복제가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 유럽에 가가지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이렇게 봐도 이미 수차례 이 미디어로서 너무 많이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옛날 사람들이 받았던 것처럼 예술 작품의 아우라에 이렇게 눌리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되죠? 아우라라는 건 그 예술 작품이 가진 어떤 포스,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복제가 되다 보니까 그 원본이 가지는 힘, 포스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화 같은 영역에서 대량 복제 기술은 그래서 우리 복제품을 쉽게 접하게 한대요. 그래서 전시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중력. 현대는 이제 전시, 사람한테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거죠. 예술이 기존의 제2. 자, 기존에는 근데 제 사진에는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런 이제 예술을 이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제 예술 작품은 새로운 형상물이 된다. 1번 보겠습니다. 대중예술은 원작이 갖추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게 뭐래? 아우라를 위축시킨다는 거죠. 아우라를 위축시킨다는 게 뭐야? 예술 작품이 가지는 그 포스를 위축시킨다. 왜냐하면 복제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성의 가치를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일성의 가치를 낮추죠. 높여준다가 아니라. 바로 나오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대중예술은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그쵸?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서 쾅쾅쾅쾅 복제 이런 거를 쉽게 해낼 수 있고요. 3번 대중예술의 복제 기술은 예술작품의 신비감을 축소시킨다. 그렇죠? 아우라를 위축시킨다. 4번 대중예술의 복제 기술은 대중과 예술작품의 거리를 좁힌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접하게 한다. 5번 대중예술에서는 예술의 숭배 가치가 줄고 전시 가치가 늘어나. 숭배 가치라는 건 일종의 있던 이런 종교적 의미를 가진 제2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제2. 그래서 제2와 관련된 가치는 줄고 전시 가능성이 늘어난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즐거움을 위한 시가 훌륭한 법 질서를 갖는 국가 안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면 우린 기꺼이 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시는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인간 생활에 이로운 것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큰 분명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가 어떤 국가에게 주는 이로움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계속 한번 볼게요.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모방을 할 경우에는 용감하고 절제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사람을 모방해야 된다. 반면 그 어떤 창피스러운 것도 모방하지 말아야 되며 이런 것을 모방하는 데 능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시인이나 이런 작가들이 뭔가 이렇게 작품을 쓸 때, 현실을 모방해서 작품을 쓸 때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의 모습을 모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도덕주의적 관점이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도덕주의냐 신미주의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여. 예술은 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죠? 니은 예술은 진리를 왜곡할 경우 비판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술은 진리에 기여해야죠. 그게 도덕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이거 예술에서 미화선의 내용은 유사할 필요가 없다. 유사해야죠. 예술은 사물의 실제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매우 쉽죠? 독해형으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한 것과 나쁜 리듬 그리고 부조하는 나쁜 성품을 닮을 반면 반대되는 것은 좋은 성품을 닮았으며 그것을 모방한 것이다. 건강에 좋은 곳에 거주함으로써 건강해지듯 아름다운 작품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화로 이끌리게 된다. 복잡 미묘한 리듬도 온갖 종류의 운율도 추구하지 말고 예절 바르고 올바른 삶을 나타내는 리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술을 추구할 때도 인간의 어떤 도움이 되는, 인간의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역시 뭡니까? 도덕주의적 관점입니다. 누군지는 사실 모르셔야 돼요. 그냥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여겨놓고 독해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예술은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심리활동이어야 한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술이라는 건 뭐다? 사람의 도덕성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독창성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쁜 성품보다는 좋은 성품을 닮아야 되고 바르고 용감한 삶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막 독창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예술은 올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삶의 모범. 오케이. 예술가는 미를 추구함으로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아니 지금 도덕성 이런 걸 추구해야 되니까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우면 안 되겠죠. 리얼 예술가는 도덕적 이상을 모방하여 영혼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자, 2019학년도 9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시 자체만을 위해야 된다. 예술이란 다른 목적이 없다. 뭐예요? 심미주의죠. 예술의 사명은 신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애가 모든 사람 자연스러운 감정이 제대로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 예술이란 건 인류애에 기여해야 된다. 도덕주의 관점이죠. 그죠? 자, 1번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서 제어돼야 된다. 이거는 갑이 아니라 을이 그러겠죠. 2번 예술의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갑은 심미주의잖아요. 심미적 가치만 추구하면 돼요. 도덕적 진리는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을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 고양에 기여해야 된다. 너무 쉽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인류애를 고양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아니다 얘기할 수 없고요. 5번 갑을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은 독립성. 이건 심미주의 입장이죠. 심미주의 입장. 이건 그래서 누구만? 갑만 그러네요. 을은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만이 이날을 받아들여야 된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고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래요. 그래서 어떤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도덕주의 입장이죠. 자,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예술가의 도덕적 공감이라는 것은 구태여야 하는 양식이다. 예술가는 아름다움의 창조자. 아름다움만 신경 쓰면 된다. 무슨 주의? 심미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웹툰 작가로 사이트에 작품을 연재 중인데 어떤 작품을 그려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1번 독자들이 오로지 즐거움만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근데 도덕주의는 도덕을 중시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2번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시오. 도덕주의적 관점, 도덕적 이상. 너무 쉽네요. 정답은 2번이고 3번 독자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 이것도 도덕주의적 관점이죠. 근데 얘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되잖아요. 4번 독자들에게 도덕적 공감. 역시 도덕적 공감 관심 없어요. 아름다움만 추구하면 됩니다.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 이건 이제 도덕주의적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갑은 맞지만 을은 안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2020학년도 6월 목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기술의 발달로 예술작품의 아우라는 사라지지만 누구든 예술작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중을 집단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기여한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예술작품의 아우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냐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베냐민. 베냐민 모르셔도 돼요. 베냐민의 어떤 예술작품의 아우라라는 글이에요. 예술작품의 아우라. 근데 복제가 되면서 이 아우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축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을 같은 경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가치의 평가가 돈으로 일어나야 된다.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이다.
그래서 규격품을 만들어내듯이 인간을 획일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죠. 차이가 있네요. 갑은 뭐라 그래요?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자, 을 같은 경우는 뭐래요? 대중 이런 문화산업은 인간 획일화시켜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1번 복제기술의 발달은 대중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오케이. 2번 예술작품의 아우라 소멸은 대중의 예술 비평활동을 위축시킨다. 한번 보세요. 대중의 예술 비평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러는데 여기 뭐라 그래? 대중예술의 발달은 대중의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적 주체를 형성시킨다. 비평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비평활동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 같은데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문화산업의 확산은 인간의 상품화, 몰개성화. 몰개성화는 없다 이런 뜻이죠. 무엇이 없다. 개성이 없어진다. 그렇죠? 규격품을 만들어내서 획일화 시킨다. 4번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다 돈으로 일원화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유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게 을은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결정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5번 문화의 대중화는 대중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갑은 비판적 사고를 오히려 강화시킨다고 얘기하고 을은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둘 다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20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시란 사람의 마음이 풍속과 감흥하여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사람이 느끼는 대상에는 올바른 것과 사악한 것이 있으니 시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다. 우리는 시를 통해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 그냥 읽어보면 도덕주의적 관점이잖아요. 시를 통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도덕성을 고려해야 된다. 기억, 시는 선악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된다. 아니요, 도덕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윤리적 성찰 겸해야 된다. 오케이.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오케이. 올바르지 못한 시도 도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자, 이런 건 독해용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뭐래요? 올바른 시는 모범으로 삼고 사악한 시는 뭐야? 자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시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자, 악은 같음을 예는 다름을 위한 것이다. 예와 악을 강조하죠. 같으면 서로 친하게 되고 다르면 서로 공경하게 된다. 악이 화합을 극진하게 하고 예가 순서를 극진하게 하여 안으로 화합하고 밖으로 질서를 이룬다면 백성은 그 안색을 보고 서로 다투지 않게 되면 그 용물을 보고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 자, 예와 악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예와 악. 우리 도덕 형성에 있어서 예와 악을 중시하는 거 요거 이제 공자의 입장입니다. 공자. 예, 악을 중시하죠. 예, 악 중시. 공자. 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자, 음악은 눈으로 보기엔 아름답고 귀로 듣기엔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 같은 거 하면 낭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이 얻을 재물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음악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야. 백성들의 이익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고로 이건 누구냐면 묵자의 주장이에요. 묵자. 그래서 예악은 사치다. 아니 예악이 아니라 악이 사치다. 사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악은 사치다. 근데 여러분 묵자인지 공자인지 모르시고 그냥 푸셔도 돼요. 가는 뭐야? 그냥 음악이 우리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는 딱 보면 뭐야? 음악이라는 거는 이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예와 악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 악은 같으면 얘는 다름을 위한 것이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게 되면서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예악은 정서의 순환, 언행, 교화 모두에 기여한다. 그렇죠?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화합을 돕는다 이런 얘기고. 음악은 실용적 관점보다 심미적. 아니 묵자는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보잖아. 실용적 관점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네요. 음악의 가치는 사회적 효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공자는 어떤 사회에 미친 도덕성, 묵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백성들의 이익, 둘 다 사회적 효과를 고려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간단했던 문제.